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이 시운전을 위해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첫 항해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40년을 맞아 전국에서 전두환 씨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경남에서도 합천 일회공원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의 한 상가 건물이 기둥이 많고 층고가 낮아 운영자들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시행사를 고소했습니다. 현역 경마 기수들이 상습 도박을 해왔다는 MBC 보도 이후에 경마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이 시운전을 위해서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 이번 항해가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컨테이너선의 부정석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짙은 안개를 뚫고 24,000 TEU급 컨테이너선이 대우조선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출항합니다. 길이 399.9m, 폭 61m, 최대 높이 33.2m의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입니다. 일주일 동안 최종 테스트인 시운전을 위해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 컨테이너선을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국내 건조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으로 24,000개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수송할 수 있습니다. 평온했던 조타실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인구위기에서 A급 화재 발생했습니다. 비상경고등과 함께 선원 30여 명이 긴급 대피합니다. 구명정 탑승까지 5분여 남짓. 비상 모의 훈련이었지만 해상 안전 기준을 통과합니다. 이 밖에 자율 운항인 스마트십 항해와 화재 진화 같은 안전도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전에 비해서는 지금 우선 이 배가 친환경 설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료 소모율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 배에 비하면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바다에 어둠이 내리자 컨테이너선의 엔진룸이 분주해집니다. 8만 마력의 11기통 엔진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최대 속도 시속 22나트, 40km로 항해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속도에 따라 황산화가스를 잡아주는 탈항 장치는 연간 100억 원의 연료 절감 효과를 더해줍니다. 7척이나 되는 시리즈선을 짧은 기간 안에 시운전을 수행하는 능력과 좋은 품질로 인도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은 다음 달 국내 해운사에 인도돼 유럽 항로에 투입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두환 씨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전두환 씨의 고향인 합천의 일해공원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씨 생가. 입구 안내문에는 국가의 위기를 수습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추대됐고 정치적 공격을 받아 유폐와 옥고를 치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생가의 초과 지붕은 유지 관리비 문제로 지난 2017년 인조 볏집으로 바뀌었고 해마다 청소비로 예산 990만 원이 편성됩니다. 관광지로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합천군 합천읍 황강변의 일해공원, 3.1운동 기념탑과 대종각, 체육시설과 야외 공연장 등이 들어서 합천을 대표하는 중심 공원입니다. 일해공원은 지난 2004년 준공 당시에는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습니다. 도비 20억 원을 포함해 국민의 세금 6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심의주 합천군수는 전두환 씨의 아우를 따 공원 이름을 일해공원으로 바꿨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국공주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군비를 투입하고 또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체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합천군은 군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름을 바꿨다며 공원 명칭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의견하고 이런 걸 안 물어야 되겠습니까?
최근 전두환 씨가 쓴 현충원의 현판과 남극 세종기지 표지석, 제주도청 앞에 기념식수 표지석이 철거됐고 청남대의 전두환 동상도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화재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노동계는 참사의 원인이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며 사업주와 법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당시 피해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 그 이정표 이거 흔들거리면 차도 틀어가지고 피해서 가요. 보기는 멀쩡하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일하러 가도 안 되느냐. 3년이 흘렀지만 노동 현장에는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연평균 930명. 하루에 3명 정도가 출근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납기를 제때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분량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가장 큰 문제로 노동계는 가벼운 처벌을 꼽았습니다. 실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은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에 그쳤고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에서도 대표자에게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사업주가 그렇게 조금만 자기가 책임 없다 얘기를 하면은 금방 형사처벌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처벌 법정에도 낮을 뿐더러 법인에 대한 그 벌금형의 수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노동계는 사업주와 법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 경제 논리에 좀 막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복되는 사고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들의 요구를 담아 3년 전 발의됐던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제계의 외면 속에 끝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일교차가 큽니다. 낮과 밤의 공기가 사뭇 다른데요. 경남 지역 낮 기온은 28도 선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서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 1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4도, 진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이 안개는 아침이 지나면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나쁨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경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예년과 비슷한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4도, 양산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8도, 함안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2도, 산청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5도, 합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며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상가 건물인데 내부에 기둥이 많고 층고가 낮아서 분양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시행사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가 계약자들은 분양 당시에 이 같은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시행사 측은 충분히 안내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진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 대부분의 상가는 비어있고 유리창에는 경고문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자들과 시행사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이라는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상가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가 입구에 들어서자 큰 원형 기둥이 보이고 안쪽에는 기둥 역할을 하는 벽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층고는 2.4에서 3m 남짓으로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킬 공조시설조차 없습니다.
때문에 상가 입점이 가능한 업종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분양자 40여 명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300억 원대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행사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급한 마음에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고 분양을 한 것이 현재 귀책 사유이고,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분양 현장에 있던 직원은 모두 퇴사했다면서도 자체 업무 지침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자와 시행사의 공방이 길어지자 진주시의회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업체 대표도 부르고, 그리고 입주민 대표, 그리고 우리 건축가 같이 우리 의회 같이 앉아서 좀 토론을 해보고. 하지만 분양자들과 시행사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적 대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현역 경마 기수들이 상습 도박을 해왔다는 MBC 보도가 나간 이후에 경마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마사회가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사회는 도박을 뿌리 뽑겠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현역 경마 기수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왔다는 보도 이후 마사회 공정경마관리단에 나도 도박을 했다는 자발적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자들은 경마장 내 숙소나 외부 장소에 모여 상습적인 도박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판돈을 키우기 위해 사료업체 대표 등 외부인도 참여했고 일부 기수는 원정 도박까지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진행된 그 도박과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도박을 좀 했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좀 있습니다. 마사회는 검찰의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늦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마 기수와 마필 관리사의 숙소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사행성 행위를 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 심리 상담과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경마 관계자들은 개인 사업자 신분인 만큼 관리 감독 권한이 없고 경마의 특성상 도박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 문제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박 문제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구성원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도박 사건을 계기로 경마장 내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도박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현재 유일하게 무상교육이 되지 않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교육비를 2학기부터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의 고등학교 1학년 2만 454명이며 2학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가 지원되고 소요 예산은 모두 134억 원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당초 고등학교 1학년은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2학기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던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취소되고 내년 진주 세계 민속예술 비엔날레와 통합 개최됩니다. 진주 창의산업진흥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올해 안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부산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여름철 경남, 부산, 울산의 기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0.5도에서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염 일수는 20에서 25일에 달해 평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 일수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자 진주시가 대중교통 분야부터 폭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진주시는 물안개를 분사해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 시스템을 시내버스 승강장 3곳에 추가 설치하고 햇빛 투과율을 감소시키는 차광 필름을 212곳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첫 드론 연습장이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딴섬 생태누리공원에 축구장 1.4배 면적으로 조성된 드론 연습장은 최대 15명이 동시에 별도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12kg 이하의 드론을 날릴 수 있으며 주말엔 드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지난해 제정한 장수노인 복지지원 조례에 따라 창원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민패와 축하 기념품이 처음으로 전달됐습니다. 창원의 100세 이상 노인은 여성 47명, 남성 8명 등 모두 55명이며 모두에게 시민패와 축하 기념품이 전달됐고 사상위 계층 등은 조례에 근거해 사망 뒤 장제비 150만 원도 지원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아스트지회와 사천항공산단 노동자연대는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항공부품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경상남도가 해오던 항공산업 육성 방식으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부품업종을 포함시키고 사천 산암 항공산단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3,000명의 서명지를 경상남도에 전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대표 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완수,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도 의원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면 대규모 실직과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창원을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경북과 충남에서 진드기맥의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경남 농업기술원이 농작업의 진드기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야생 참 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매년 5월 이후부터 발생하는데 지난해 치료받은 환자의 58%가 농작업을 하다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진주시가 딸기의 고장을 알리는 홍보 조형물을 오는 8월 준공합니다. 진주의 서쪽 관문인 수곡면 동월마을에 설치될 조형물은 가로 1.6m, 높이 4m 크기로 작은 하트 모형 수십 개를 이은 입체적인 딸기 모양으로 구성됐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29일까지 경남 최초로 도입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을 마감합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3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업소를 포함해 모두 6,500여 업소에 82억 원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거창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거창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전액 군비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거창 군민들은 정부가 전 세대에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경남형,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